추미애 후보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였습니다. 조국 사태를 묻어두자는 것은 일본 재판관에 의해 사형 집행당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추미애 후보님,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을 재판한 재판부가 일본 재판관이란 말입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는 정의로운 재판관,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는 친일 재판관이란 것입니까? 그렇다면 후보님 표현대로 친일 재판관이 득세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미애 후보님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걸까요? 민주당의 안중근 정신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민주당 당시 원내대변인이 황제복무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후보의 아들을 위국헌신 군인본부 내 안중근 정신을 실천한 위인처럼 묘사했지요. 매년 반복되는 민주당의 안중근 정신훼손은 그야말로 절망스럽습니다. 안중근 정신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들의 종스러운 이익을 위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광복회장에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광복절의 의미를 오염시키는 언행에 분노를 참기 힘듭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14살도 괜찮아 라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걔한테 얼마 주면 돼? 걔 이렇게 물어보죠. 반갑습니다. 성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거짓말입니다. 현재 지금 백신이 어떤 상황이고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문정부가 하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뭐가 지금 돼 있습니까? 아시아의 백신 공급 허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특히나 스스로 대통령이 됐건 여당이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됐건 하나같이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변화를 약속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가 거짓말, 성추문, 독단, 내로남불,
무능한 40, 50대 남성 이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실이죠. 조국 사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국의 말만 보면은 성인 군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파리에 빗대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과한다라고 할지라도 착각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그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죠. 근데 정작 자기가 지금 때려잡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1심에 이어서 2심 또한 마찬가지로 7개 스펙 모두 허위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무죄로 봤던 증거인멸 혐의 또한 마찬가지로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죠. 자기 당의 이미지가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고쳐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정말로 진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분열이 되고 사상 초유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조국은 뭐라고 합니까? 사과하기는커녕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하겠다는 거죠. 지난 정권이 됐건 지지난 정권이 됐건 아니 뭐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어떤 정권이 되든지 간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사퇴할 정도의 부끄러움은 그래도 최소한 있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최소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 근데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마지노선조차도 지금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도 지금 안 느끼고 있는 거예요. 2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조국은 반의를 의미하는 듯한 게시물을 2개나 지금 올려놨습니다. 저게 바로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들이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예요. 국민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반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애국적인 활동으로서 반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한테 반일은 철저하게 그냥 뭐인 것뿐입니까? 정치적인 도구, 정치적인 수단에 지금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상상 속에 거악을 만들어낸 거, 그게 반일인 것뿐인 것이지 저 사람들한테 반일은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죠. 그리고 여권의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지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나 스스로를 여성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부르짖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지금 성추문을 보시면은 기가 찹니다. 영화 속에서나 상상할 법한 그런 일들이 다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에게서 벌어졌던 겁니다. 물론 성추문이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죠. 다른 정당 또한 마찬가지로 성추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그 어떤 정당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추문이 가장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정당보다도 스스로를 가장 여성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더듬어 만진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2명의 시작이 다 그런 식으로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추문이 이어졌습니다. CCTV에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2021년이 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성추문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성추문은 뭐 다 지금 발생을 했는데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냐. 그 인정한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더듬어 만진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추문은 모든 게 다 발생했다.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충격적인 성추문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서 발생했습니다. 60대로 추정이 되는 가출보험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 안 할라 하는데 초등학생들 20만원, 30만원 주면 좋아하지. 가출보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헬퍼,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고 잠잘 곳도 마땅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 헬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뭐를 목적으로? 애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근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지 속셈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유튜버가 남자인데 스스로 여장 분장을 하고 잠입 취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요? 목적이 너를 도우는 차원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너보다 어린애가 도우미로 왔었어. 도우미. 근데 그 애가 결국 유혹을 한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유튜버가 다음과 같이 물어보죠. 그래서 나는 하고 싶다고 어쩐다고. 놀랍게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은 뭡니까?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를 케어해주고 싶다. 그게 내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랑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지금 유튜버가 학생처럼 보이게 그렇게 지금 분장을 했는데 학생처럼 보이는 너와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연애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이랑 몇 명이나 해봤어? 라고 질문하니까 놀랍게도 많이 해봤어 학생들 이렇게 답변하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14살도 괜찮아 라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걔한테 얼마 주면 돼? 걔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보든지 간에 60살이 넘은 것처럼 보이는 저 남성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고등학생과도 연애를 해봤고 그리고 심지어 14살과도 지금 해보고 싶다라고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드는 거겠죠. 저렇게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저 인간이랑 지금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네티즌들은 지금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의 왼쪽 손목에 지금 시계가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염주 같은 거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만 가지고선 신원을 알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저 사람 방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임명장이 있어요. 밑에는 민주통합당 대통령은 아니겠죠.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 뭐까지 공개가 됐습니까? 이름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한 명의 남자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남성 또한 왼쪽에 지금 시계를 착용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염주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황모모라고 하는 저 남성은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8대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 위원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의 조직특보 역할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여성을 위한 정당이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여성의 성추문 문제는 쉴 틈 없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듬어 만진당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안다. 이제 뭐 그만하면 됐다. 라고 싶을 와중에 또다시 상상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꼭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성적인 정당이다. 가장 여성주의자들이 많은 정당이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식의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가 걸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것인데, 자, 경기도 안양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나라로서의 근본적인 정체성조차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민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했다라고 하죠. 그나마 언론에서라도 다뤄주니까 아직까지는 그나마 괜찮나 제가 참 걱정이 듭니다. 자, 광복절에 멀쩡한 태극기를 놔두고 굳이 한반도기가 지금 곳곳에 이렇게 널려 있다고 해요. 인공기는 차마 못 걸겠고 모호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평화니 화합이니 명분이야 물론 항상 그럴듯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겠죠. 우리나라 국경일의 정식 국기가 아니라 엉뚱한 깃발을 내거는 거는 이 명백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행동입니다. 원래 저런 식으로 한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과 사상, 정체성을 더럽히고 국민들의 의식이나 거부감을 야금야금 이렇게 해마다 허물어뜨려 가는 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를 양보하는 순간,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순간 나중에는 더더욱 많은 것들이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가치관들이 흐려지게 된다니까요. 자, 이번 사건은 수원시와 안양시에서 이번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광복절에 멀쩡한 태극기를 놔두고 우리나라 국기를 놔두고 굳이 한반도기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사람들이 항상 보험은 간사하게 이렇게 들어놔요. 태극기도 살짝 걸어주면서 이제 길거리 곳곳에는 한반도기를 무수하게 내걸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논란이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태극기랑 한반도 우리는 둘 다 같이 걸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 하면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이 치졸하고 비겁하죠. 그리고 이런 가짜는 말장난에 또 속아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불쌍한 국민 여론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이런 불온한 움직임들을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 둘 허용해주고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게 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근데 이상론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15일 오늘 수원시와 안양시에서는 양도시 모두 한반도기 개양식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 참석한 사람들이 가관인데 양도시의 시장은 물론이고 또 물론 이름만 들어도 피곤한 시민단체들이 딱딱하고 여러분들에게 등장합니다.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라든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자, 뭐 민주, 평화, 통일 뭐 이런 것들 간민단체들, 킹민단체들이 무수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보셔도 단어만 들어보셔도 벌써부터 정치 뉴스 익숙한 분들은 두통이 아파오는 거 느껴질 겁니다. 그죠? 자, 당연히 정상적인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은 화가 나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안양 시내 한반도기를 개항한 안양시장은 스스로 태극기의 존엄함을 훼손한 것이다 라는 반응이라든지 또 그 밖에 시민들은 이런 의견도 얘기를 했어요. 광복절에 한반도기 개항이라니 제정신이냐? 안양시가 북한의 아바타냐?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등등 이런 의견들을 이제 시청 홈페이지 등에 남기며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시민들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번 사건을 두고 시장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뒷배경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원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이었습니다. 또 깨알같이 남북교류협력포럼의 공동대표니 뭐라느니 또 깨알같은 경력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함께 문제가 됐던 이 지금은 이제 수원시장이고 안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남 해남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 안양시 두 시장 모두 당연히 민주당의 소속이었다라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부 다 민주당, 정부 여당의 소속이었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좋은 의도로 했던 거다라면서 뻔히 역시나 이제 뻔한 여론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핑계야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좋은 의도로 한 거라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부디 이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경일에는 그 나라의 정식 국기를 거는 게 타당합니다.
자꾸 평화가 어떻고 좋은 의도가 어떻고 하면서 한반도기처럼 정체성 모호한 깃발로 사회 제도권대로 야금야금 침투해오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간단하게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거대한 둑과 성벽도 손가락만한 구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둘 모호하게 허용해주다가 나중에 국가기념일이나 행사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자체 마음대로, 특정 단체 마음대로 한반도기가 등장하는 꼬라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튜버도 당연히 사람인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왜 그런 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화로 좋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악의로 가득 찬 사람도 있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교 상대라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외교 파트너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수십 년 동안 증명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목숨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들어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불과 최근에 자기들 기분이 나쁘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실상 선전포고 아닙니까? 그 밖에도 온갖 도발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실제로 죽거나 다치기까지 했던 무력 도발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똑같은 사무소를 불과 최근에 자기들 기분이 나쁘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실상 선전포고 아닙니까? 그 밖에도 온갖 도발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실제로 죽거나 다치기까지 했던 무력 도발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똑같은 사건을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이 어리석은 나라의 국민들이 같은 수준으로 미지근하게 반응하다 그만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들 스스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가슴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조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힘에 의한 평화는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면서 약점을 잡혀주고 상대방의 자비심만 단순하게 구걸하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도권과 칼자루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변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무슨 다음 단계를 논해도 논하는 것이고, 애초에 북한과의 대화는 저들이 무력 도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실제로 위협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세금 낭비,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고 살 생각입니까? 북한 도와줄 힘과 예산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도와줘야죠. 이 와중에도 북에서는 요즘 대북 제재가 힘들다라면서 수입을 좀 허용하고 싶다고 하는 물건의 꼬라지들이 놀랍게도 고급 양주와 양복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민생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평양에 사는 북한 상류층들만을 위한 사치품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것들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경 바깥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분탕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원래 주사파 출신이었던 하태경은 전향한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의심스러운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김일성 회고록을 허용하자는 소리를 했었죠. 원래 종북 출신이었던 하태경이야 그렇다고 쳐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진중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뭘 몰라서 저러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제 성숙하다며 이런 거 허용해줘도 된다고 어리석은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쪽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전형적인 586 이상론자의 순진한 사고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우리나라 안으로 어떤 식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간첩들이 실제로 활개치다가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무슨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을 허가를 해주네 만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토록 너그럽고 관대하던 이 한국의 정치인들, 소위 지식인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두환 회고록 같은 게 얘기가 나오면은 추상같이 엄격하기가 그지없죠. 이게 저도 한때 정교조 세뇌교육을 그대로 당해봤던 세대라 가지고 저 역시 뭐 이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다,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이런 선입견이 얼마나 단단하고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김일성 회고록은 된다면서 근데 전두환 회고록은 안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이런 마인드들, 이게 사실 얼마나 무서운 흐름인 건지 전두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제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가 어리석고 멍청해가지고 그거랑 그거는 다르죠. 당연히 김일성은 허가해줘도 되고 전두환은 허가해주면 안 되죠. 이런 소리를 하는 순간 원리 원칙이 없는 소리를 하는 순간 이 나라가 산으로 저들의 입맛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청주 간첩단 사건 한번 보세요. 저게 전부일까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파 사람들은 전쟁 광이 아니라 대화가 안 통하니까 구체적인 대비를 해두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로 이거는 지능의 문제이고 투표권이 아까운 일입니다. 자기 혼자 어리석고 꿈속에서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엄한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